자, 그러면 저희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은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이번에는 강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 성산동의 다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또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에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소규모 재건축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역세권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재개발들을 크게 하면 뉴타운이라는 것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 통합계획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더 하나 들어보신 게 바로 역세권 정비 사업입니다. 이 역세권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역 주변에서 역 가까운 곳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높게 만듦으로써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약 500m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이 있는데, 1차 역세권은 원래 250m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250m를 한시적으로 350m를 늘려줘서요, 그 안에서 노후된 주택들을 용적률을 많이 주어서 높게 짓겠다. 그래서 서울의 역세권 주변으로 공급난을 좀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역세권 정비 사업의 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역세권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상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가 있는데, 이 종상향을 통해서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200%인데 700%를 받게 되면 500%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500% 인상된 거에 50%를 공공을 기여하기 때문에 임대주택도 증가되고 일반 주택도 증가되기 때문에 서울 공급난에 많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처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곳에서 역세권 정비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6월 30일에 지침이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기와 더불어서 토지 면적의 40%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대로변이죠. 20m 이상의 대로에 접한 곳에 3분의 2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워졌고요. 기존에는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0년 된 이상 건축물이 60%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내 건축물,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15%가 넘어서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주 넓은 면적에서는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겠고요. 2만 제곱미터 미만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범위를 잡아서 정비 사업 하던 곳들이 지금은 역세권 정비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지침이 서울시에서 2023년 6월 30일 날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 사전 검토를 신청한 지역은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고요. 이전까지 하지 못한 데는 역세권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6월 30일 이전에 사전 검토 신청한 지역의 대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 완화,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어렵다 싶으시면요, 개발하기도 용이해진다, 가치가 더 올라간다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까다로워졌는데 앞으로도 이게 된다면, 해당이 되면 이 기대감 높여볼 수가 있겠죠.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살펴드릴 곳,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어떤 곳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이번엔 강북 지역에서도 이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하나죠.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의 다세대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 먼저 알아볼게요.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산동은 경의중앙선 가자역을 도보 5분에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전용 면적 23.69제곱미터, 대지 지분은 14.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지상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 2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역세권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 5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떤가요? 예, 건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5층 건물로 되어 있고 신축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석 위장을 되어 있고요. 방 2개 거실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옵션 자체가 많이 갖춰져 있어서 젊은 신혼부부나 또는 1인 가구에 적절한 그런 지역이다,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신다면 가자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도보 한 5분 정도의 소요가 되겠고요. 6호선 이용할 수 있고 2호선과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주변에는요, 뭐 공원이라든가 구청 이런 편시설들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대 등 많은 유명한 대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본 사업지가 있는 성산동 같은 경우에도 뭐 경성고등학교라든가 홍대보고 같은 이런 중고등학교들이 상당히 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성산동 주변으로는요, 뭐 중동 모아타운이라든가 성산동 모아타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는 이제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와 그리고 또 망원동 모아타운 등 여러 가지 정비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더불어서 이 성산동도 같이 또 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린 성산동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조합원이 대략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건립될 세대수는 3,400세대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역세권 정비 사업이 용적률을 상당히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사업성이 좋아서 조합원들의 많은 이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호재로는 뭐 대장 홍대선이라든가 또는 서부 경전철이 있어서 서부 경전철을 통해서 여의도라든가 이런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포구 성산동의 주택입니다. 신축의 투룸으로 살펴드리고 있고요. 가자역 역세권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주변에 구청이 있죠. 뭐 공원도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아요. 병원에다가 학군까지 좋으니까 여기 오래 쭉 눌러 앉아 살아도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앞으로 개발 호재들 아주 좋죠.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렸던 내용들, 역세권의 또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런 기대감까지 한데 붙어 있는 곳입니다. 교통 호재 당연히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수많은 입지의 장점, 호재까지 챙겨갈 수 있는 곳에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여기 그럼 가격은 어떻습니까? 예, 예상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 전세는 2억 5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